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장을 보기 전에 꼭 짚고 가야 할 흐름이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주목받은 이유, 단순히 하루짜리 반등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핵심은 반도체 수급이 다시 부각됐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서버 메모리와 HBM, 기업용 SSD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AI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부터 떠올렸습니다. AI를 돌리려면 GPU가 필요하니까요. 엔비디아가 가장 앞에 있었고 그 GPU를 만들어주는 TSMC도 함께 주목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HBM이었습니다. GPU가 아무리 좋아도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밀어 넣어주는 고성능 메모리가 없으면 AI 연산 속도가 제대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먼저 강하게 평가받았고 삼성전자는 HBM에서 얼마나 따라오느냐를 놓고 시장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HBM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서버가 늘어나면 서버용 D램이 필요하고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쌓이면 기업용 SSD가 필요합니다. AI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하고 다시 저장하고 또 불러오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장 장치의 역할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AI 인프라는 GPU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GPU는 앞에서 가장 화려하게 보이는 엔진이고요. 그 엔진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메모리와 저장 장치, 네트워크와 전력 인프라가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오늘 아침 삼성전자를 보실 때도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오늘 오르나요 내리나요만 보면 너무 짧게 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다시 반도체 수급을 보는지, AI 데이터 센터 돈이 서버 메모리와 SSD까지 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먼저 수급이라는 말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수급이라고 하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공급이 바로 따라오지 못하면 가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약하면 가격은 흔들리게 되죠. 반도체 주식이 늘 사이클을 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고 해서 언제나 주가가 좋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강해야 하고 공급이 조절돼야 하며 그 결과로 가격과 이익이 좋아져야 시장이 움직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입니다. 그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좋은 회사니까 무조건 산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 회사가 파는 제품의 수요가 좋아지고 있는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지, 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그 변화를 인정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반도체 흐름은 단순한 기대감 하나로 끝낼 게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된다면 그 돈이 어떤 제품으로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GPU입니다. 그 다음은 HBM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가 따라옵니다.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서버는 더 많이 필요해지고 서버가 많아질수록 메모리와 저장 장치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 수급 재부각의 핵심입니다. AI 투자가 계속된다는 말은 반도체 입장에서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수요가 계속 살아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신호를 보면 가장 먼저 반도체 대형주를 다시 보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삼성전자는 무조건 좋아지는 건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실적은 다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나는 건 삼성전자에게 분명 좋은 배경입니다. 하지만 그 배경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돼야 주가가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그러면 GPU가 필요합니다. GPU가 필요하면 HBM이 필요하고요. 서버 전체에는 D램과 SSD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회를 누가 가져가느냐입니다. HBM 수요가 좋아도 SK하이닉스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간다면 삼성전자의 수혜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기업용 SSD 수요가 늘어도 가격과 이익률이 제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시장은 크게 평가하지 않을 수 있고요. 서버용 D램 수요가 좋아도 이미 기대가 많이 반영돼 있으면 단기 주가는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난다. 그럼 반도체 수요가 좋아질 수 있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요. 그 수요가 삼성전자에 어떤 제품으로 들어오는지, 그 제품이 고부가 제품인지,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그 흐름을 실제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이게 삼성전자 주주가 오늘 아침 확인해야 할 기준입니다. 그럼 왜 지금 기업용 SSD까지 같이 봐야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AI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시장이 연산 능력에 집중했습니다. 누가 더 빠르게 계산하느냐? 누가 더 좋은 GPU를 갖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은 AI 칩을 확보하느냐? 이런 질문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AI 서비스가 실제로 커지고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어나면 계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해야 합니다. 저장한 데이터를 빠르게 불러와야 합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데이터가 움직이고 사용자들이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데이터는 계속 쌓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기업용 SSD입니다. 예전에는 SSD를 그냥 저장 장치로만 생각했습니다. 컴퓨터나 서버 안에 데이터를 넣어두는 장치 정도로 봤죠. 그런데 AI 시대에는 저장 장치도 단순한 보관함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이동시키고 처리 속도를 받쳐주는 중요한 인프라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AI와 HPC 서버 환경에 최적화된 기업용 SSD를 내세우는 이유도 이 흐름과 연결됩니다. AI 서버가 커질수록 데이터는 더 많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빠른 저장 장치 수요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 때 HBM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기업이면서 동시에 낸드와 기업용 SSD를 가진 기업입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저장 장치 수요까지 밀어올리는 구간이 온다면 삼성전자를 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늘 가장 먼저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GPU가 보였고 그 다음에는 HBM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보이지 않던 부품들이 하나씩 시장 앞에 나오게 됩니다. 기업용 SSD, 서버용 DRAM, 네트워크, 전력, 냉각, 장비가 바로 그런 영역입니다. 오늘 아침 반도체를 볼 때 이 확산 흐름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같이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회사는 경쟁자이지만 동시에 한국 반도체 수급을 보여주는 대표 기업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에서 먼저 강하게 평가받았다면 삼성전자는 더 넓은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DRAM, 낸드, 기업용 SSD, 파운드리까지 연결돼 있죠. 물론 그래서 삼성전자가 무조건 더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이 넓기 때문에 시장이 더 까다롭게 봅니다. 어느 사업이 진짜 좋아지는가? 좋아지는 사업이 전체 이익을 얼마나 끌어올리는가? 약한 사업의 부담을 강한 사업이 얼마나 덮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단순 기대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이 원하는 건 확인입니다.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실제로 강한지, 기업용 SSD가 고부가 제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메모리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 외국인이 이 흐름을 단기 재료가 아니라 사이클로 보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돼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처럼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부각되면 시장은 일단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반도체 수급이 다시 좋아지는 구간인가? AI 투자 돈이 메모리와 저장 장치까지 번지는가? 그럼 삼성전자도 다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질문이 생기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주가가 바로 모든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무엇을 다시 묻기 시작했는지는 봐야 합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수급 이야기가 다시 부각됐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반도체는 기대가 빠르게 움직이는 업종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먼저 반응하고 기대가 커지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대가 너무 앞서가면 작은 실망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흥분보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거래 대금이 붙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단순히 갭만 뜨고 끝나는지 아니면 장중에도 거래 대금이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반도체 대형주는
외국인이 계속 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루 매수보다 연속성이 더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코스피 확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강하고 나머지 시장이 따라오지 못하면 흐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비주, 전력기기, 소재주까지 같이 움직이면 시장은 AI 인프라 수급을 더 넓게 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환율과 미국 기술주 분위기입니다. 반도체는 글로벌 자금 흐름에 민감합니다. 미국 기술주가 강하고 빅테크의 AI 투자 기대가 유지되면 한국 반도체에도 우호적입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AI 투자 비용 부담이 다시 커지면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 뉴스가 수급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뉴스는 시작이고 수급은 확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된다는 말은 이제 단순히 AI가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빅테크가 돈을 씁니다. 그 돈은 데이터 센터로 갑니다. 데이터 센터는 서버를 필요로 합니다. 서버는 GPU와 HBM을 필요로 하고요. 동시에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도 필요합니다. 전력과 냉각, 장비와 소재까지 같이 필요해집니다.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사도 아니고 단순히 범용 메모리 회사도 아닙니다. AI 인프라가 커질 때 다시 확인해야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다만 시장은 공짜로 재평가해주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수요를 실제 숫자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되는가, 그 투자가 서버 메모리와 기업용 SSD 수요로 이어지는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흐름에서 실제 실적 개선을 보여주는가,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거였습니다. 반도체 수급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단순히 GPU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버 메모리와 HBM, 기업용 SSD 수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도 이제 한 가지 제품만 보면 부족합니다. AI 인프라 돈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느 산업을 지나가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과 연결해서 시장 전체를 넓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 이름은 앞으로 5년 돈이 움직일 기업 지도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살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기업이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최근 실적은 왜 달라졌는지,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투자 계획은 무엇인지부터 정리했고요. 앞으로 1년, 3년, 5년 동안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담았습니다. 회사 발표와 시장 전망은 섞지 않도록 구분했고요. 적정가도 숫자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실적과 조건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시장은 반도체, IT 및 플랫폼, 자동차 및 모빌리티, 화학 및 소재, 증권, 은행, 제약 및 바이오, 전력 및 인프라까지 8개 섹터로 나눴습니다. 돈은 한 종목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나면 반도체에서 시작해서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후공정, 패키징, 전력기기와 냉각 장비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현대차와 기아만 보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전장, 배터리, 로봇으로 연결되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단순한 종목표가 아니라 돈이 어느 길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지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자료 안에는 각 섹터에서 계속 관찰할 대표 기업 68개도 정리해놨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처럼 장비와 부품, 테스트에 연결되는 기업들을 함께 볼 수 있고요. IT와 플랫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자동차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전장과 자율주행 흐름까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화학과 소재, 증권, 은행, 제약 및 바이오, 전력 인프라까지 시장의 돈이 어디로 퍼지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68개 기업을 모두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이
시장이 어떤 섹터를 선택하고 있는지, 대장주에서 후속주로 돈이 퍼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 목록입니다. 삼성전자는 별도 심층 분석 페이지로 구성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스마트폰과 가전, 디스플레이와 전장 사업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사업부에서 달라졌는지, 재고와 설비 투자, 현금 흐름은 어떤 방향인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차트만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도 재고가 충분히 줄지 않으면 이익 회복이 늦어질 수 있고요. 매출이 늘어도 고부가 메모리나 첨단 파운드리에서 수익성이 따라오지 못하면 시장이 기대한 만큼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는 고부가 제품 확대와 고객사 변화, 수율과 재고 흐름을 보고요. 3년 구간에서는 설비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오는지, 파운드리 고객과 점유율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년 구간에서는 반도체뿐 아니라 전장, 로봇, AI 기기와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이 새로운 이익축이 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네이버, 현대차, LG화학, 미래에셋증권,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각 업종 대표 기업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 구조와 최근 실적, 경쟁력과 공식 투자 계획을 먼저 보고요. 1년, 3년, 5년 뒤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하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기업마다 돈을 버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네이버는 AI 투자가 검색과 광고, 커머스 매출로 연결되는지 봐야 하고요. 현대차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과 로봇 사업이 성장축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이자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과 소각 같은 주주 환원까지 봐야 하고, 제약 및 바이오는 생산 능력과 신규 수주, 임상과 허가 진행 상황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적정가도 보수적, 기준, 낙관적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고부가 메모리와 첨단 공정 수익성 개선이 늦어지고 메모리 업황이 약하면 보수적인 평가를 적용하고요. 메모리 업황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회사가 계획한 수준으로 이익이 늘어나면 기준 시나리오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시장 점유율 회복과 신규 사업 성과까지 확인된다면 낙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건 목표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실적이 나와야 그 가격이 성립하는지, 반대로 어떤 조건이 무너지면 다시 낮춰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매수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넣었습니다. 이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매출과 이익뿐 아니라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하고요. 외국인과 기관 자금, 거래 대금, 섹터 확산 여부도 함께 보게 했습니다. 현재 가격이 돌파 구간인지, 조정 뒤 회복 구간인지, 이미 기대가 과하게 반영된 과열 구간인지도 구분할 수 있고요. 비중이 너무 몰려있지는 않은지, 분할 진입 계획과 손실 제한 기준이 있는지,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도 점검하게 했습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매수 자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성과 현재 가격, 시장 수급과 내 계좌의 비중을 따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확인할 수 있도록 구독 완료라고 4글자만 남겨주세요.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확인되는 순서대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사야 할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돈이 어느 산업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업의 실적과 계획을 확인해야 할지를 미리 펼쳐놓고 보는 지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삼성전자를 볼 때 핵심은 단순히 좋은 뉴스가 나왔느냐가 아닙니다. 반도체 수급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확대된다면 돈은 GPU에서 멈추지 않고 HBM과 서버용 DRAM, 기업용 SSD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강해질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시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확인입니다. 소요기들
기대가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외국인 수급이 계속 붙는지, 코스피 안에서 반도체 돈이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하루 주가만으로 판단할 기업이 아닙니다. AI 인프라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길목에 삼성전자가 어떤 제품과 숫자로 서 있는지 차분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장을 보실 때도 그 기준을 놓치지 마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